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생명과학과 수학을 융합한 주제로 수학신문을 만들게 된 2학년 서가영, 정민아, 하연지입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의 세부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기사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미분을 알면 혈류 속도의 변화를 알 수 있다고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혈액이 인간의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혈액은 혈관을 따라 흐르며 우리 몸 안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회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기서 중요하게 적용하는 혈류의 속도가 수학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수학 법칙인 푸아제유의 법칙은 물리학자 푸아제유에 의해서 탄생하게 되었으며 혈류의 속도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혈관을 반지름을 길이가 대문자 R이고 길이가 대문자 L인 원기둥의 관으로 생각할 때 혈관을 지나는 혈류의 속도 V는 혈관의 변면에서의 마찰로 인하여 혈관의 중심축에서 가장 빠르고 중심축으로부터의 거리 소문자 R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여 벽면에서는 0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N을 혈액의 점성, T를 혈관의 양끝에서의 압력차라고 하면 혈액의 속도 V는 다음과 같은 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T와 L이 일정하면 V는 정의역이 0, 대문자 R인 소문자 R에 대한 함수이고 이때 소문자 R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은 다음과 같은 식이 됩니다. 이 푸아제유의 법칙으로부터 동맥경화 등으로 인해 지름이 줄면 그 비율에 따라 분당 흐르는 양이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혈류 속도의 개념을 이해하는 동시에 혈액순환제 혹은 나토키나제를 평소에 잘 섭취해서 항상 건강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삼각함수를 활용해 의학 진단을 할 수 있다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삼각형의 각도와 변 길이의 관계를 밝히는 삼각함수 많이 들어보셨죠? 대부분은 교과를 학습하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등 다양한 개념으로 터득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불규칙한 파동도 삼각함수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것이 의학 분야에 널리 활용될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금부터 이 사실을 설명한 풀이의 변환과 의학 분야의 활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삼각함수에서 코사인과 사인의 값은 반지름을 일로 하는 단위원 위를 이동하는 점 P의 X좌표 및 Y좌표의 값으로 각각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호도법을 적용하여 사인과 코사인 값을 단위원 위를 움직이는 점을 좌표로 생각한다면 신기하게도 각도가 360도 회전할 때마다 하나의 마루와 하나의 고를 되풀이하는 파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사인 곡선과 코사인 곡선은 90도 어긋난 같은 모양의 곡선을 형성하는데 이렇게 삼각함수가 파동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런한 모양의 파동이라면 삼각함수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자연에 존재하는 실제 파동들은 불규칙한 파동이기 때문에 삼각함수를 표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난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풀이의 변환입니다. 사인 곡선이나 코사인 곡선을 적절하게 몇 배로 곱하고 더하여 표현하는 풀이의 변환을 이용하면 어떤 복잡한 파동이라도 여러 개의 단순한 파동으로 분리하여 주기함수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이 풀이의 변환을 통한 삼각함수는 이제 의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게 되었는데 특히 삼각함수와 파동을 이용해 얻은 영상으로 질병을 진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유용합니다. 먼저 초음파 검사는 인체의 진동수가 아주 높은 초음파를 발사한 후 인체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파동을 측정하여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전환하는 데 삼각함수가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X선의 파동을 이용한 엑스레이나 CT 검사에서는 모두 X선을 발사하여 인체에 투과되어 나오는 파동을 관찰하는데 이때 적절한 크기의 파동을 가진 X선을 발생시키고 또한 투과된 전자기파를 측정하는 것에 있어 삼각함수가 이용됩니다. 마지막으로 MRI 검사는 우리 몸 속 H2O 중 수소 원자의 반응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동을 가진 전자기파를 쐬면 우리 몸 안의 수소 원자가 핵 자기 공명 현상을 일으켜 파동이 있는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됩니다. 인체에 발사되는 전자기파의 파동을 제어하고 인체에서 반응되어 나오는 전자기파의 파동을 측정하여 영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현재 의료기관에서 삼각함수를 탑재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의학에서의 수학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삼각함수가 없었다면 뇌질환의 진단을 위해 뇌파를 측정하거나 뇌 MRI 검사를 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삼각함수야말로 현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 중 하나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며 여러분 모두가 삼각함수와 의학의 관계에 대해 잘 파악해보고 실생활 속의 수학의 활용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뉴턴의 냉각법칙 로그함수 미적분으로 사망시간을 추정해봅시다.
먼저 뉴턴의 냉각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적정 조건 아래에서 물체의 온도가 식어가는 비율이나 더워져 가는 비율은 그 물체와 주위 온도차례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시체의 체온은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는데 주위 온도와 비슷한 정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지수함수로 접근해서 다음과 같은 제시문에서 시체의 사망 시간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이런 제시문인데 단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체온은 36도라고 하고 로그 2는 0.3, 로그 3은 0.48, 로그 5는 0.7로 합니다. 이 제시문을 풀어보면 시간 t에서 시체의 체온을 ft라고 하면 f't는 체온의 변화율입니다. 체온 변화율 f't는 주위와의 온도차 ft-16에 비례하므로 비례상수 c가 존재해서 f't는 c 가로 ft-16, 즉 다음과 같습니다. 양변을 적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따라서 간단하게 ft는 16 더하기 a 곱하기 b의 t승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이런 식의 가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살해된 시간을 추정하기 위해서 ft는 36이라는 것을 대입을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6분의 34가 나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약 1시간 전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사요원이 돌아온 것은 오후 5시이므로 1시간 전인 4시경에 부검실에 머물렀던 송진호, 최소열, 박상민, 김남지가 유력한 살해 용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